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지금도 일을 외국 유학센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국 학교하고도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로 새로운 것들을 물어보고 정보가 바뀔 때마다 계속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계속해서 지난 십몇 년 동안 영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일반적인 생활 영어나 또 계약이나 이런 거 정도는 하는데 막 비즈니스적인 걸 얘기한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걸 얘기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못하고요. 생활적인 그런 그냥 가벼운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시죠? 태권도가 공인 4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6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었는데요. 저희 집안이 좀 태권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누님도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요. 그래서 6살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했으니까 못하는 실력은 아니겠죠. 또 그냥 취미생활로 한 게 선수 출신으로 했었으니까요. 한 게 아니라 선수 출신으로 했으니까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공인 4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실력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4단부터 사범이 가능하고요. 호주에서는 3단부터 사범을 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호주에 갔을 때는 마스터 오브 마스터라고도 했었으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왜 3단 정도 되면은 태권도 잘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태권도가 요즘에는 레크레이션식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오래 다니면은 단증을 또 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그냥 레크레이션으로 그냥 한 태권도가 아니라 겨루기 위주의 태권도를 했었던 거죠. 호주로 갈 때 마련하신 돈이 500만 원이었다고요? 네. 그 500만 원 가지고 1년은 버티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호주를 가려고 마음먹고 한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해서 그때 모아놨던 돈이 200~300만 원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다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가가지고 1년을 한번 버텨보자. 만약에 가서 내가 500만 원이 사실 큰 돈이 아니었던 게 당시에 학비를 내고 비행기값 내고 한 달치 하숙비를 내고 나면 100만 원이 채 안 남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전 100만 원을 갖고 가는 건데 과연 내가 이 100만 원을 갖고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렇지 않을 거다.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주변에서도 그래서 말렸던 거였고요. 근데 그런 두려움도 있었긴 한데 만약에 내가 그래서 가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안 된다. 뭐 이런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용기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 달 지나고 나서 저는 우스웠습니다. 제 자신을 좀 비웃었어요. 이런 목적을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좀 한심하더라고요. 살아남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왜 못 살아남겠어요? 가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가서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들고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농장에 가서도 바로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고 또 농장에 가면 바로 일거리들이 있으니까요. 또 한인 식당이라던가 한인 레스토랑 이런 면세점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한인 업체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르바이트해서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학생들이 호주로 갈 때 나 100만 원 갖고 가서 1년 동안 살래 이 생각을 갖지 말고 이왕에 갈 거라면은 가가지고 1년 동안 난 무언가를 얻어갖고 오겠다 이 생각을 갖고 가라고 하고 싶고요. 살아남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글쎄요. 저는 지금도 말 안 통하는 아프리카 가가지고 1년 동안 살아라 그러면 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용석 씨처럼 그런 성격과 그런 체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내성적인 분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체력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좀 다른 얘기 아닐까요? 원하는 게 크지 않다면 사는 것만큼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이렇습니다. 가가지고 정말 내가 아르바이트 구할 것도 없고 할 게 없으면 농장에 가면은 일거리는 널려 있습니다. 농장에 가면 바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가가지고 뭐 프로피팅도 하고 패킹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주급이 나오고 그럼 최소한 2주치의 생활비는 갖고 가야겠죠. 주급으로 월급이 나오니까 2주치의 생활비만 갖고 간다면 살아남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호주에 밥 매러 간 거 아니잖아요. 왜 호주까지 가가지고
곡괭이질하면서 밥만 매다 오냐 이거예요. 가가지고 농장을 가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경험해볼 만합니다. 제가 호주 처음 갔을 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농장에 갔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한 달치 생활비를 갖고 가고 100만 원을 주고 갔는데 하숙비를 내고 100만 원을 주고 갔는데 한 달이 끝나고 나서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100만 원 갖고는 한 달치 학비밖에 안 돼요. 생활비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근데 한 달치 생활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달 마지막 한 달에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생활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고 해가지고 한 달 홈스테이가 끝나고 나서 농장에 갔었는데요. 농장에 가서 한 달 반 정도 일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농장에 가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거기 같이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하고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좀 뭐랄까 자만심 같은 것도 있었어요. 나는 저는 평생 쌍문동이란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그 동네에서는 좀 튀는 존재였어요. 뭐랄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고 영어도 못하는데 외국을 이렇게 용기를 갖고 왔다. 이것만 알아도 나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 가가지고 제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같이 거기 농장에 있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24살 때였는데 21살, 20살 여학생들이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여행하다가 호주를 왔어요. 그래서 호주에 와서 농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또 여행을 간대요. 근데 그런 많은 학생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생각이 튀고 정말 멋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경험이네. 이게 바로 우물 밖으로 나왔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친한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호주 와서 경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많은 친구들도 그때 호주에 왔었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호주에서 가장 큰 유학원의 스카웃이 되셨다면서요? 네. 원래 그렇게 처음에 1년 동안 가가지고 살아남자를 목표로 갔었는데 가서 한 달 만에 그 목표가 바뀌어서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가자로 바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살아남는 건 우습다. 난 100%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 목적을 바꿔서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가자 해서 여행 계획을 짰었는데 호주를 다 여행하고 뉴질랜드를 갔다가 태국으로 가서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해서 배 타고 한국 들어오는 그런 4달짜리 여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14,5천 불 정도의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까지는 한 10달, 11달이 남았던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기 한 보름 전쯤, 한 달 전쯤에 여행 진짜 티켓을 부킹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간다면 나는 호주 목적의 200%를 달성했다. 처음 올 때는